예, 안녕하세요.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감정평가 마지막 파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감정평가 파트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454페이지를 피시고 454페이지를 피시고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의 개념 및 분류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감정평가 파트를 감정평가론 나온다면은 한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서 갈 텐데 진짜 평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한 6에서 7문제 정도인데 한 4문제 정도나 5문제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반드시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거기 이제 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46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64로 가시면은 자 464로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460 그 넘기시면은 가치의 제원칙입니다. 466으로 가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래서 평가사가 가치를 매길 때 그냥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게 13가지, 여러 가지 이제 13가지 원칙인데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별표가 3개 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잡으시면 가격제 원칙을 좀 잡으셔서 보는데 딱 두 군데를 좀 찍었어요. 467페이지 가시면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균형.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적합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거의 예 문제 위주로 나와요. 예 문제로.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기출 문제집을 보게 되면 답이 거의 예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감정평가사 강의를 하는데 1차 과목에 개론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사이드는 지금 나머지 이제 예 외에는 그 정의만 그죠? 가져가시면 돼요. 그죠? 정의만 가져가시는데 얘가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그죠? 여기서 이제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472페이지로 가시면 두 번째는 472페이지 가시면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이 있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여기 또한 별표가 3개짜리며 거의 90% 나옵니다. 그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여기가 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야 뭐 강의가 한 20년째고 감정평가도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6과목을 강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낯설어요, 되게. 그죠? 특히 오늘 비교 방식을 또 할 건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점수를 따셔야 되고 그다음에 48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88로 가시면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나온다면은 여기서 한 뭐 3문제 정도까지가 이제 뭐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여러분이 이제 재수가 좋으면 488페이지처럼 488로 가시면 거기에 그 박스가 하나 있죠. 488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면 밑에 중요 기출 문제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3방식이 어렵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산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특히 488에 가시면 중요 기출 문제에 대한 문제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거의 뭐 3방식이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건 깔고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조금 487로 가시면 특히 감정평가의 3방식에 원가 비교 방식에 그 하나씩 정이 있죠. 찾았습니까?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그 박스가 쳐서 나오고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87을 가시면은 원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법과 무슨 법이죠? 원가법하고 적산법이에요. 그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보세요. 원가법, 원가액. 그럼 그 가액이죠. 그럼 적산법은 자연적으로 보겠어요. 임료가 돼서 우리가 쌓기 때문에 그렇고, 비교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를 가지고 가액이고, 임대사례는 그냥요 임대사례를 갖고는 임대료예요. 오늘 공시지가를 굉장히 깊게 갈 거거든요. 그죠? 공시지가는 이제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에 두 가지 있고, 제가 3방식 7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원가에 두 개, 비교에 세 개.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가법하고 적산법은 다 몇 글자예요? 세 글자고, 비교 방식은 다 7글자죠. 이렇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얘네들이 되게 웃긴 게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기준법이 있죠, 그죠? 또 미친놈이 공시지가 또 비교법으로 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별걸 이제 다 돌려서 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수입 방식으로 가시면, 수입 방식에 가시면은,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 달라는 것은 그냥요, 이건 가액이에요. 가액이고, 수익 분석법은 그냥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임대료죠. 이거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액과 임대료를 바꿔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또 어저께 좀 만들어 봤는데, 자, 이 좌측에 보시면은 가액과 임대료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액은 가격을 구하는 거고, 임대료는 임대료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원가법은 그냥요, 이건 가액이에요. 가액이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 세 글자씩이죠?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하고 적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는 뭐가 나와야 되죠? 가액이 나와야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되죠? 임대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바꿔낸다는 얘기죠. 얘랑 얘랑. 근데 이제 힌트가 가액이니까 가격이고, 얘는 임대료가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눈높이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할 수 있겠어? 원가법이니까 원가잖아. 가액이잖아. 적산법은 임대료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 있어요. 수입 방식부터 갈게요. 그럼 수입 방식에 가격을 환원해달라는 게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답에서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 지금 임대료만 알기 때문에 임대료를 가지고 가격을 매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 분석법은 그러면 가격이겠어요? 임대료겠어요? 임대료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 방식 있죠? 비교 방식. 그럼 되게 쉬워요. 거래 사례가 있고 임대 사례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임대료예요? 임대 사례가 그죠? 그죠?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뭐다?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죠. 그런가요? 뭐 저야 뭐 머릿속에 맨날 들어있는 게 이건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따라해보세요. 원수 거. 따라해보세요. 적분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여성분이 이제 결혼하신 분이 남편분이 집 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자기 거라고 막 그냥입니까? 무시할 수도 있습니까? 무시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자, 이 부동산이 그냥요, 이 원수 거야. 따보세요. 원수 거.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네. 원수 거. 알겠어요? 그럼 그건 그냥이야, 가액이야. 가액. 그 부동산이 가액이 원수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원이 뭐야? 수가 수익환원법,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근데 이게 분자가 들어가자, 분. 이게 뭐지? 임대료야, 임대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서면을 서면 쪽으로 이렇게 저도 서면에서 강의했지만, 서면 잠깐 넘어가면 그냥 학원이 많아. 다 그냥 적들이야. 따라서 적분임.
적밖에 없죠. 적, 분, 임. 그러면 이건 그냥이야, 임대료야. 그 임대사라가 되겠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야매는 마약과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수거. 누구의 원수거? 그 부동산 원수거지. 원수거는 그냥이야, 가액이야. 적분임은 임대료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되면 가액과 임대료를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493페이지를 피면서 이제 다 까먹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은 480, 1번 문제에서는 489페이지로 가시면은 489페이지 가시면은 그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게 있죠. 489. 문제 1번은 이제 다 풀으셨으니까 1번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럼 원가로 따지거나 비교하거나 수익이 다 틀리겠죠. 그럼 3면의 등가성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럼 가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이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494로 가시면 494로 가시면 그 494 보시면 제조도론가 있었죠. 제도론가는 신축 시점이 들어가야 돼요. 기준 시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신축이 아니라 기준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495로 가시면은 산정 기준이 도급 방식이 기준이죠. 그러면 자가건설이라도 무슨 방식으로 가요? 도구로 가니까 수급인의 적정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럼 3번에 가시면 표준적 건설비에 수급의 적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된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로 가시면은 4번 문제는 쭉 넘겨보시다 보면은 페이지 501페이지 있어요. 501페이지 보시면은 4번에 대한 겁니다. 501페이지 보시면 거기 위에 박스가 하나 있죠. 상각이라는 것은 회계할 때 쓰는 거고 수정은 평가하는 것 때문에 쓰기 때문에 상각은 그냥요 장부상이에요. 그럼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는데 수정은 인정하죠. 그래서 이제 틀었어요. 4번에 가시면은 우리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고 수정은 인정한다라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1번서부터 4번까지 풀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시면 7번에 대한 그 잠깐 이제 조금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497페이지로 가보세요. 497로 가시면 7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7번은 497페이지로 가시면은 박스에 물리 기능 경제가 있죠. 그럼 우리가 제가 저번에 시간에 까불까불하면 물고 불경을 외우죠. 그럼 경제적은 치유 가능이 있나요? 없죠. 그럼 7번에 가시면 자 물리 기능 경제가 다 치유 가능과 불가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경제적만은 치유 불가능만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공서나 학교 같은 거는 시장에 잘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럼 거래 사례가 없죠. 수익도 없으니까 이게 원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관공서나 공공용 부동산은. 그게 맞는 질문입니다. 8번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적산법이라는 것은 11번은 그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50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번은 501페이지 가시면은 적산법이라는 게 있었죠. 제가 적산 기기필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재경비를 얘기했죠. 그러면 11번에 가시면 기초가격의 기대율을 곱해서 다 기출인데 사정보종을 가한다는 건 틀렸죠. 사정보종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기대율을 곱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나오는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그냥요 더했어요. 더했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가셨고. 그다음에 13, 14는 뭐 제가 찾아내기는 그렇고 토지와 건물을 집합 건물에 대해서 같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무슨 사례로 가요? 거래 사례로 가는 게 맞죠. 맞죠, 그죠? 근데 11번 건물은 무슨 법이죠? 원가법이 되고 영업권은 수익환원법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내리고 그럼 제가 이제 아까 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하고 삼성 방식을 찍었는데 자 지금 가시게 되면은 어디가 이제 여러분이 그 중요하냐면 페이지 524로 가볼게요. 가시면 거기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물건별 평가라는 게 있나요? 감칙에 찾았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100% 수재가 됩니다. 100%. 그죠? 그러니까 100%라는 것은 강사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100%. 그래서 이제 규칙인데 물건별 평가도 나오지만 규칙이라는 자체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물건별 평가는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고 이 규칙에서 나와 있는 왜 우리가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가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런 거 배우셨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가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좀 하루 정도를 배정한다면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디가 이제 하이라이트냐면 공시지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가 549예요. 549.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가격 공시제도. 찾으셨습니까? 토지만 공시해요? 주택도 공시를 해요. 주택.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택법상과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누죠.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공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한남동에 막 뭐 집값이 올라간다는데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이번 4월 30일 날 공시가 됩니다. 그죠? 그럼 그건 다 그냥입니까? 세금 거두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슈화 돼서 보유세가 많아지면 강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것들 하기 때문에 가격 공시 제도는 이것도 100% 시험제 나옵니다. 별표 3개 치세요. 얘가 2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나올수록 좋아, 우리가 공시제도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법에 대한 거고 공시제도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연대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6에서 7문제, 만약에 6문제가 나왔다, 그 몇 문제 정도 맞히기를 원하세요? 6은 좀 도둑이고, 그죠? 어차피 다 못 맞춰. 강사도 못 풀는 문제도 돼. 그죠?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한 4개는 건져야겠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4개는 그냥이야 건져야 돼. 그럼 건지는 거는 내가 얘기한 여기를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죠? 그럼 거기서 딱 하시면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4개는 건져. 그죠? 근데 이게는 거의 좀 이렇게 많은 기술이 안 들어가. 그지? 그냥 아까 다음에 원수거, 적분임 이렇게 바꿔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는 그냥이야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건물은 원가법이죠. 이런 것들은 노력한 것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3방식을 내가 비교 방식부터 갈 텐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면 디테일하게 가니까. 그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버릴 건 그냥 이제 버려야 돼. 버리는데 자기가 이거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인생이 그런 거야. 그죠? 막 모르는데 막 뒤지고 그러면 그 시간에 민법이나 더 외워.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특히 공시제도는 공시라는 건 공시법에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가져가세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이제 오늘 비교 방식을 갖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너 몰라서 안 하지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오늘 상당히 분위기 안 좋은 게 넘겨보세요. 어려워. 그래서 이제 가보세요. 일단은 비교 방식으로 가시면은 502페이지예요. 502페이지. 502. 찾으셨어요? 오늘 기본서 마지막 날이죠? 이 책거리도 한번 해야 되겠고 그러는데, 그죠? 비도 오고, 그지? 그죠? 근데 뭐, 공부해야죠, 그죠? 이런 날 막걸리 하다가 이제 파전 같은 거 먹으면 좋은데, 그냥 공부하세요. 자, 갈게요.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다시 보는데, 일단은, 비교 방식이 이제, 일단 이렇게 갈게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이제 구조가 나와서 감정평가를 제가 굉장히 여유롭게 가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이게 막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강사들이 막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근데 얘기할 거 가는데 비교 방식을 따라서 시장 접근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시장 접근법은 마켓 어프로치라 그래요. 그 마켓 어프로치는 운하 얘기야, 외국 얘기야. 어떻게 알았어? 영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 방식과 미국 방식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비교 방식, 미국에서는 시장 접근법이라고 하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비교해. 비교하죠. 맞나요? 자, 그래서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 무슨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아까 제가 원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건 임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냥요. 가액을 구해요. 가액을 구하죠. 그렇죠? 그럼 거래 사례가 적어야 돼요? 거래 사례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우리가 배웠던 자동차 같은 것도 이걸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 사례를 가지고 와야 돼요. 동일수급권이라는 거 배우셨죠? 동일수급권. 동일수급권. 그러니까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권역에서 서로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걸 따져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유사 지역이 먼저예요? 인근 지역이 먼저예요? 인근 지역에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 지역에서 가져와요. 인근 지역.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사례가 있거든요. 사례. 그럼 인근 지역이 우리가 만약에 연산역이다. 우리 학원 건물이. 그럼 없으면 그냥요 유사 지역으로 가요. 유사 지역은 대상이 없죠. 사례만 있습니다. 그죠? 유사 지역. 유사 지역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와 대조는 똑같을까요? 다를까? 다르죠. 비교와 대조. 비교라는 건 그냥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대조는요. 아예 다른 거죠. 맞습니까? 표현을 다르게 해야 돼요. 비교는 비슷한 거고, 대조는 아예 다른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갑돌이한테 야 임마 왜 엄마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해 임마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등에서 얘가 이제 한 200명인데 얘가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막 여기서 한 190등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친구 옆에 을돌이 있지? 엄마 걔는 막 3등이 막 그랬더니 얘가 말하는 게 엄마 나 걔랑 비교하지 마 그러는 거야. 그럼 비교가 맞을까요? 대조가 맞을까? 대조가 맞죠. 생각해봐.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건 그냥요 비슷해야 돼요. 대조한다는 말을 쓰면 그러니까 비교가 쓰지 않고 대조한다고 말 써야죠. 근데 뭐 하는지 알아? 그럼 비교한다는 건 그냥요 비슷비슷해. 비슷해야 비교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비슷해요. 용도가 비슷해요. 가격과 기능이 비슷하죠. 그래서 비교 방식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사례를 가져오면서 대상 부동산을 비중 가격이다. 비중이라는 것은 이제 유추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추 가격. 자, 그러면 그냥요 사례를 가져와요. 그럼 거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산식이 있어요. 산식. 산식 보여요? 그 산식이 가로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이죠. 그죠? 사례 가격이 있으면은 사례 가격,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자, 천천히 갑니다. 자, 그래서 사례가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전이에요. 1년 전. 1년 전에 뭐 1억의 거래가 됐대요. 자, 그럼 내가 대상 부동산을 구할 때 내 비준 유추 가격을 구하거든요. 대상 부동산을. 그러면 우리가 항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평가의 기준은 무슨 시점으로 가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건 따라서 거래 시점이 다르죠, 그죠? 다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죠.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니까 보정하는 거를 사정보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보정이라고 한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라고 하고. 자, 시점이 틀려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점 수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시점 수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역이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유사 지역이 서면역이면 연산역과 서면역이 똑같습니까? 지역 격차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지역 요인도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죠? 비교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지역 요인도 비교하고, 지역 요인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도 비교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면 그냥 돼요. 비교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은 그냥이야 쉽게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로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따라해보세요. 사시지계면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자 얘는요. 자 갑니다. 임대사례예요, 거래사례예요. 거래사례 갖고 오거든요. 임대사례가 아니라는 얘기죠. 되게 쉬워요. 무슨 사례 비교법이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잡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사정보정을 합니까? 사정보정하고 시점 수정을 하죠. 근데 이제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 우리가 형성 요인이 일찍에 있었어요. 일찍에 발이 일찍게 형이 일찍게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었죠. 이 가치 형성 요인이거든요. 무슨 형성?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요 사정보정이라는 게 잘 나와요. 무슨 보정 잘 나온다? 사정보정. 우리가 왜 저번 시간에 감가수정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감가수정하고 사정보정을 바꿔내거든요. 아시겠나? 그러면 지금 거기 의 있어요? 할게.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라는 게 있죠. 또 하나 쳐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거래사례. 임대사례야 거래사례야. 어떻게 알았어?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임대사례 하면 안 되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대상 현황에 맞게 무슨 보정하며 사정보정, 무슨 수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이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원수 거죠. 원수 거. 그러면 가액이죠. 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방법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을 비중가격, 유추가격을 하는데 자, 이 대상 부동산을 만약에 1억이라면 얘도 1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비교해서 준합니까? 비교해서 준하고 그냥 했어요? 유추해냈어요. 그래서 유추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되겠습니까? 뭘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산정된 가액을 비중가격, 유추가격이고 거래사례가 많아야 되죠. 그 무슨 성을 근거로 하죠? 시장성을 근거로 하겠죠. 무슨 성을? 시장성을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온다면 장단점이 나옵니다. 장단점에다 배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거래사례예요. 무슨 사례다? 왜냐하면 거래사례는 그냥입니까? 사례로 비교합니까?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쓰이고 우리가 실질적이고 설득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자체는 저번 시간에 가치와 가격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평가사는 그냥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하는 게 본질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방식이 가장 그 현대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 방식을 많이 쓴다, 비교 방식을 많이 쓴다. 비교 방식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거래 사례를 가지고 따진다는 게 간단하게 평가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수입 방식은 거의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해요. 우리도 그냥 수입 방식을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그런 수익에 대한 모델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장점,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함으로 현실적이고 그냥요 설득력이 있어요. 남한테 설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중추적이라는 게 있나요? 적정한 거래 사례가 있으면 다 전반적으로 다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건 무슨 방식이다? 거래 사례예요. 맞나요? 남한테 설득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게 무슨 말이냐? 또 얘기해 볼게. 잘 봐요. 이제 좀 그 갑순이를 얘기할게. 갑순이가 얘가 28살이야.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얘가 남자친구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나이도 되게 많아. 정돌인데 나이가 47세인데 백수야. 그죠? 그래서 얼굴도 못생겼어. 그럼 그냥이야 반대를 해. 3방식으로 반대해요. 몇 방식으로? 3방식으로. 야! 너 있잖아. 너 엄마가 널 키우는데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 따라서 얼마나? 그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따라서 원가 방식이에요. 맞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싸운단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어? 설득력이 없어? 없어요. 맞습니까? 그다음 얘 뭐가 볼 게 있어? 얘 연봉도 없고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래? 다음에 수입 방식.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책임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비교 방식은 그냥 아니라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을순이 알지? 엄마 알지? 내 친구지 동창. 걔가 요번에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2살 어려. 26살인데 연봉이 5억이야. 그다음에 이름은 송우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설득력이 있어. 설득력 있죠. 아 힘들다. 씨, 그지? 웃으면서 가. 2시까지 개겨야 돼. 그죠?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이에요. 찾았죠, 그죠? 다른 건 설득력이 없단 말이야. 아 힘들다. 이게 갔어요? 단점은 우리가 거래 사례를 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공공용 부동산은 부산시청은 하나밖에 없죠. 거래센터 사례가 없어요. 특수 목적 부동산은 교회라고 적어놓으세요. 교회. 여기 교회가 얼마나 거래돼? 모르죠? 이런 것도 다 원가 방식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적용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각 요인 비교에 의해서 감정평가의 주체에 그냥입니까? 주관이 개입됩니까? 주관이 개입돼요. 그러니까 사시지계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도 굉장히 많이 배출했는데, 내 제자가 1년 전에 딴 애와 10년 전에 딴 애가 누가 더 경험 많겠어요? 10년 전이 많겠죠? 그냥 주관이 개입돼. 주관이 개입되고, 내가 찍어줄게. 3번 나와, 3번. 별표 3개. 자, 지금 봐봐. 이게 만약에 한 3년 전이야. 그럼 3년 전하고 지금이 똑같을까, 다를까? 지금 부산 경기가 좋아요? 3년 전은 괜찮았어.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호황이지만 지금 불황일 수도 있죠.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야. 이게 잘 나와. 찾았어? 왜냐면 이 사례가 그냥이야, 과거야? 과거니까 당연히 신뢰성가 약해지죠. 이렇게 해서 그것만 보면 돼, 그것만.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장단점을 잘 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비교 방식 사용하기 때문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밑에 사례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세요. 자, 사례 선택 기준 들어갈게요. 자, 사례를 선택할 때 기준을 안 잡아야 돼요? 기준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죠. 사례 선택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례 선택 기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다. 사례 선택에 대한 기준. 자, 그럼 넘기시면은 뭐가 있냐면 사정 보정의 가능성 있어? 넘기시면 찾으셨어? 얘 나와, 얘. 별표 땡이야. 사정 보정의 가능성. 그래서 이제 옛날에 15일 때 한번 나왔었는데, 자, 사정 보정의 가능성은 뭐냐면, 자, 일단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정 보정의 가능성을 봐요. 뭐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비싸게 넘겨요? 좀 싸게 넘겨요? 뭐 금매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 그러한 것들이 많다면 사례를 구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원래대로 돌려와야 됩니까? 돌려와서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도 어떻습니까? 할 수 있죠. 사정 보정을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특수한 사례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게. 지금 사정 보정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원래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있을 때는 자, 어떻습니까? 이를 보정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럼 2번이 이제 시험 문제인데, 거래사례가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좋은 사례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는 그걸 정상적으로 보정이 가능하다면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오늘 프린트를 가서 9번이 맞나 보세요. 9번하고 7번을 풀어보세요. 9번하고 7번. 자, 일단은 9번하고 10번은 아까 봤던 거죠. 시장성은 근거 맞죠? 근데 호황과 불황기에 매우 유용합니까? 유용하지 않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극심한 그런 거는 유용성이 떨어지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9번. 거래 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는 거래사를 이해한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한다라는 자체는 꼭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얘기해봐. 그렇잖아.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없다면은 평가사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뒤로 돌려서 해설을 봐. 해설. 9번 있어요? 대표성이 없는 거래 사례는 채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채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약간 좀 어려웠던 문제가 약간 생각하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출제원은 무조건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 나왔고, 그다음에 책에 보시면은 이제 양가로 이번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시간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 유사성. 자, 그러면은 한 1년 전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죠. 근데 30년 전 거는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럼 사례부동산의 거래 시점과 대상부동산의 기준 시점 사이에 시간적 그냥이요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기준 시점에 가까운 거래 사례가 좀 우수한 거죠. 맞아요? 그럼 10년 전께 좋아요? 1년 전께 좋아요? 1년 전께 더 우리가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은 이치 유사성. 자, 여러분들 유사 지역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냥 돼요. 동의수권 내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위치가 동의수권 내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연산역에서 서면역을 갔는데 서면역이 없어. 그럼 저기 뭐 마산이나 울산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야. 그 무슨 수권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동일수권. 오늘 분위기 좋다. 자, 이해 가셨죠? 그럼 대상부동산과 동일수권 유사성이 있는 지역적 위치에 거래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 그럼 사례 자료는 그냥이야 지역 요인이 유사해야 돼. 그때 막 마산 가고 막 울산 가면 안 돼. 그 범위가 있다는 거야. 그럼 지역 간의 대체성이 있는 인근 지역이 무슨 수권? 동일수권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 안에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물적 유사성인데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 물적 유사성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사례가 목조 건물인데 대상이 석조 건물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물적으로 유사한 걸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죠? 사례와 용도, 구조, 규모 그런 것들이 아주 비슷한 놈을 갖고 와야지 딴 놈을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배분법이라는 게 있나요? 요게 좀 어려운데 그러나 그냥 있다 예외는 있다. 예외는 있다는 거예요. 예외. 그래서 배분법이라는 거로 더 써요. 그러니까 이거요. 기입되면 무조건 안 돼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례가 많을수록 감정평가가 쉬워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그냥 돼 물적으로 똑같아야 돼. 근데 일부만 같더라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된 상태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사례부동산이 만약에 복합부동산이라면 배분법은 요 사례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가격을 구한다? 사례 가격. 사례 자료나 사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구하는 방법.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대상 부동산은 토지만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분석이 어렵죠. 그런가요? 근데 평가사가 봤더니 토지가 거의 똑같대요. 가격도 똑같고 다 똑같대요. 그럼 그냥 비교할 수도 있어. 비교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일단 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가볼게요. 공제 방식과 비율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1억이에요. 그럼 얘가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에서 6천 빼면 얼마야? 어려워? 1억에서 6천 빼? 4천이죠. 그다음에 공제 방식. 공제 방식. 공제 방식. 혀가 짧아? 자, 공제 방식. 공제했다고. 1억에서 6천을 뺐다고. 깠다고. 공제했다고. 그 4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아이 개론 씨. 그럼 어떻다? 이걸 구했죠?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제 방식. 1억에서 6천 배 공제 방식.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가격 모르지만 지금 이게 1억이죠. 내가 가격 구성비가 70%고 얘가 따라서 30% 비율 방식이에요. 그럼 30%니까 3천만 원이 되겠죠.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공제하고 비율 방식은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가시지 너무 구체적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물적으로 다르더라도 사례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배분법이에요. 찾았죠, 그죠? 근데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고 있어요? 배분법이란 거래 사례가 대상과 같은 유형의 부분과 다른 유형의 부분을 함께 포함하죠. 그럼 사례 가격에서 같은 유형의 부분만을 추출해낸단 말이에요. 토지만. 그럼 예컨대 대상 부동산은 낮이지만 거래 사례는 아까 복합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러면 토지 부분만 가격을 추출해서 그 가격 사례 가격을 구하자는 거죠. 그럼 배분법을 적용하게 되면 대상 부동산과 그 유형을 달리하는 거래 사례 어떻습니까? 선정이 가능하죠. 그럼 거래 사례 비교의 활용 범위를 어떻게 시켰어요? 확대시킨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공제 방식과 비율 방식은 아까 1억에서 6천 빼면 4천이죠. 무슨 방식? 공제 방식. 70% 30%는 비율 방식이죠. 그럼 토지가 30%니까 3천만 원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거 내용은 그냥 무시하시고 그런 거다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염려 감정평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철거비 보종이라는 게 있나? 이게 또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볼게. 만약에 이 토지가 사례 토지가 1억에 거래가 됐어요. 얼마가 거래됐다?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철거비가 들어가죠. 철거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철거비를 누가 부담했냐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사정보정이 달라져요. 그 만약에 이게 3천만 원이라면 자 지금 매도자한테 넘기면서 만약에 매도자가 부담했다면 1억 3천 주고 샀어요? 그냥 1억 주고 샀어요? 1억 주고 샀죠. 아니 철거비가 들어가잖아. 그냥 매도자가 냈어. 그럼 얘는 냈어 안 냈어? 안 내니까 1억으로 그냥 거래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내기로 하게 됐으면 그럽니까? 얘가 3천만 원을 더 내야 됩니까? 그럼 이걸 더해서 사정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지금 심화학습 있어? 만약에 매수인이 철거했어. 그러면 1억이야? 1억 3천 주고 샀어. 정말? 그러면 더 비싸게 샀네? 그럼 그 철거비를 가산해서 이 사정 보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철거를 했어? 그러면 1억 주고 샀지? 그러면 철거비를 알 필요가 없지. 그럼 철거비를 보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밑에 사례자료에 대한 그 정상화가 사정보정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거래 사례가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 사정이 없는 것으로 가격순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 사정보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 문제가 항상 사정보정치가 거기 보시면은 사례가 올라갔어요. 지금 대상이 올라갔어요. 대상이 올라갔죠. 그럼 대상이 플러스 우세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열세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사례도 우세할 수도 있고 열세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을 사례를 갖고 조정하니까. 맞아요? 그럼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여기 상자 붙지? 여기 윗상자야. 무슨 상자? 윗상자. 그냥 그렇게 가. 내가 곧 질리면 네 야매가 그냥 법이야. 이 윗상자야? 이건 그냥 아래야. 이게 아래야. 이 위지? 아래야. 그러면 따라서 거래 사례. 거래 아래. 비슷하잖아. 비슷하다고 해. 그러면 사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이 상자가 무슨 상자니까? 윗상자니까 잡으셔야 돼요. 따라서 대사. 하여튼 대상이 올라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예컨대 거래 사례가 정상 가격보다 몇 퍼센트 싸? 20% 싸죠? 그럼 사례를 까야지. 밑에를.
아니 사례 까야 되잖아. 밑에를. 사례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럼 정상적인 게 위가 대상이 100이죠. 그럼 얘는 사례를 100에서 얼마를 까? 20을 까야 되죠. 80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럼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시점 수정은 지금 만약에 1년 전이다. 그러면 따라서 거래 시점, 내가 구하려는 평가의 대상 이 시점은 일단 기준 시점. 그럼 시점을 수정이 되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봐봐. 요게 이제 단어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따라해.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얘로 바꾸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으면 막 사이런스도 나고. 따라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얘를 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과 대상문의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한대요. 왜? 그냥이야 1년 전이야. 그 가격 수준이 변동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례 가격을 거래 시점의 가격 수준에서 기준 시점의 가격 수준으로 정산하는 거야. 그럼 따라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정상한다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시간적 불일치하더라도 가격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장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시점 수정을 한다 할 필요가 없다. 없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지금 아파트가 작년하고 똑같아. 그럼 그냥이야 시장상이 안 변했어. 그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3번은 좀 어려워요. 3번은 좀 체크해 보는데 지금 무슨 수정이 완료됐죠? 그럼 다른 건 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했어? 자 할게요. 그러면 시점 수정이라는 게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억인데 지금 물가가 상승해서 10%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1억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아직 대상 부동산입니까? 아직은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럼 아직 그냥이다. 아직은 사례다. 사례를 정상화한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시점 수정이 완료됐다는 것은 아직은 대상이다. 아직은 사례다. 사례 부동산을 기준점을 갖고 온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나야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법 밑에 찾았습니까? 자, 대답도 안 하네 이제. 지수법. 나도 알아. 어려워. 그죠? 어려운데 비는 오고 상자가 윗상자라고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시점 수정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수법 넘기지 말고 시점 수정치를 구하는 게 지수법이 있는데 지수법은 지수를 갖고 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시점 수정치라고 돼 있죠. 그 지수법은 어떻게 되냐? 이 시점 수정치가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아니 거기 말고 아까 사례가 올라가 대상이 올라가. 이 상자가 무슨 상자? 윗상자죠, 윗상자. 그럼 아까 대상이 기준 시점이었잖아요. 그 기준 시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사례가 내려가고. 맞아요? 그럼 우리가 기준 시점의 지수를 무슨 시점으로? 거래 시점으로 나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걸 왜 그러냐면 가격이요. 자, 기준이 없어야 돼요.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있어서 거래됐던 게 여기 밑에 있죠. 여러분 주가 지수라고 들어보셨어? 그럼 주가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라면 코스피 알아? 코스피? 그냥 안다 그래. 코스피. 주식.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주식이 상장이 됐어. 그건 이제 우리가 100이라면 2,000포인트는 20배 떴다는 거예요. 몇 배 떴다? 20배. 20배. 100에 2,000이니까. 어렵나? 그러면은 거래됐던 게 100인데 지금 만약에 기준 시점이 200이라면 그냥이야 2배 뛰었어. 2배 뛰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래 시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 보시고 넘겨볼게요.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변동률 적용법. 자, 변동률 적용법만 하고 좀 쉬었다가 갈게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변동률 적용법은 자 뭐냐면 자 그냥입니까 물가가 변동을 합니까? 땅값도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럼 퍼센트 같은 상승률을 갖고 따지자는 거예요. 그 시점 수정치가 얘는 갑니다. 만약에 토지가 1억이에요. 사례 토지가. 근데 지가가 10%가 상승하면 1억 1천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1.1을 곱해요. 1년이니까. 그럼 이건 1 지가 하락, 지가 상승 마이너스 플러스죠. 하락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10%라는 건 이건 이 지가 상승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이제 1승, 2년 2승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지수 따졌어요. 퍼센트, 변동률을 봤어요. 변동률을 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이 변동률을 봤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이렇게.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훌륭하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오셨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쉬었다 갈 건데, 거기 3번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라는 게 있죠. 자, 이걸 이제 가는데, 자, 지금 했던 거 좀 정리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정리 좀 하는데,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방식이죠? 대조한다 그래야 돼요? 비교한다 그래야 돼요? 왜? 비슷하니까. 거래사례 갖고. 대조가 맞아? 비교가 맞아? 비교가. 그럼 용도와 기능 가격을 비교할 때 내가 대상 사례를 가져와서 비중가격을 구한다면 아까 사정보정이라는 자체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어떻습니까? 평가를 못합니까? 사정보정이 가능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하고요. 시험에 나온 것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어때요? 이 물적에 대한 것이 배분법이라는 게 있었죠. 배분법은 그냥입니까? 사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 다른 거라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철겁이 있었죠. 만약에 매수자가 매도자가 부담했다면 그냥 1억으로 거래됐어요. 그럼 정상적인 거죠. 그럼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철거비는 알 필요가 없는데 얘가 1억 3천 주고 샀어요. 그럼 더 비싸게 산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가산을 해서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해하셨어? 사례가 올라가, 대상이 올라가. 어떻게 알았어? 일상짜니까. 이게 다음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거래됐던 게 100이면 그냥 물가가 상승해. 그러면 기준 시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이제 올라가서 얘가 100이고 얘가 200이면 몇 배 떴어? 2배 떴다는 거예요. 지수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변동률은 그냥요.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럼 10% 상승한다면 1.1을 곱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따라해보세요. 시지변. 그럼 시점 수정은 두 가지가 뭐 있다? 지수법하고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가로 3번의 밑에 이제 하고 이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대한 밑에를 하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자, 이건 지우지 마세요. 놔두세요. 놔두시면 갑니다.